하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이 떠날 지가 63년이 지났고요. 당신이 떠나면서 남기던 말, 저도 생생합니다. 내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 카디 63년이 돼도 오시지도 안 하고 63년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김장희 박지화의 부릅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전쟁 미망인이 된 김장희 할머니도 1996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 올해 나이 84. 이미 증손자까지 본 나이지만 김장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직접 밥상을 차린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혼자 먹는 밥상에 놓이는 밥은 언제나 2그릇.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밥이다. 야전의 싸움터에서 남편이 혹여 굶주리며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애달픈 마음에 아내 김장희는 지금껏 남편의 밥을 따로 챙겨놓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내가 이 고생하고 배고프다고. 군대 갈 때 내에 한 달만 있으면 온다. 도장 도고 가는 고기 이제 얼굴 만날 기억이 남고 일주일 있으면 온다 했거든만 63년이 돼도 소식도. 남편 박지원이 입대한 것은 27살 되던 해인 1950년 7월 6일. 결혼 3년째 되던 해였다. 고향 경북 냉천에선 드물게 중학교까지 나온 남편은 자원 입대를 했다. 그리고는 훈련소에서 2살배기 아들을 업고 온 아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넌뚜루물 둘러요 모두 그래 알라 얻고 갔다 그래. 내 혼자 안 가고 이제 여러 시간 따라가가지고. 그러고 내려다 보고 누가 눈동 하나 학교는 이제 운동장만 보고 있으니까 어디 훈련하고 막 뛰어오면 그래도 반능강 등다리로 툭 두드리. 그것도 보니까 뭐 가쁘는데. 근데 얼굴도 자식 못 봤어. 그것이 끝이었다. 고향 들판의 꽃이 모두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한 달 만에 전사 통지서만 보내왔다. 울기도 많이 울고 나무 일도 많이 하고 시집 살며 고생을 얼마나 했나. 그리고 아들 공부 시키려고 하니까 그때는 연금도 안 나왔어요. 연금 안 나와가 따로 나와가지고 나무집에 밭도 메고 모두 쓴 거고 나무도 많이 하고 풀도 많이 피고. 아내 김장희는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후 유복자인 둘째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던 시절. 아내 김장희를 지켜준 건 남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
요즘도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이 그리울 때면 그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본다. 생각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기는 아내 김장희에겐 슬픔을 딛고 살게 도와준 귀한 존재였다. 그러나 남편의 이 다정한 말들이 늘 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고단한 삶이 너무 힘겹던 어느 날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면서 일기를 찢으며 울어버린 날도 있었다. 보니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와 그래 군에 가고 안 오는 싶어 미부가 쬐겠지. 쬐부가 없어요. 내 길이 나는 것도 잘 길이 나왔는데. 남편 박지원은 무척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당시론 드물게 애정 표현에도 솔직한 편이어서 가끔 대가족 시집살이에 적응하느라 바쁜 새색 씨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던 그 호롱불에 바지죽으리 끼미고 신랑도 모르고 이래 사는데 시집 처음 들어오고 일하고 들어가서 바느질 하는데 그래 미부가 말 안 들으니 친정 가라 하면 쫓아 보내려고 보따리 사라거든. 그리고 보따리 샀지. 또 매가 오렇게 매가 왔지. 얼쑥기는 얼쑥다. 그래가 그만 그럭저럭 세월을 넘갔어요. 스매의 꽃이 핍니다. 일기장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품. 꽃이 핍니다. 19살 가슴에 꽃이 핍니다. 수줍고 부끄러운 당신에게 꽃 한 송이를 당신에게 받아주세요. 세월은 19 새색시 김장희를 84 할머니로 변하게 했다. 그새 남편에게 쓴 붙일 수 없는 편지도 부지기수로 쌓였다. 당신이 떠나면서 남기던 말아 이야 저도 생생합니다. 내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카디 63년이 돼도 오시지도 안 하고 보고 싶습니다. 김장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김장희 할머니가 남편을 만나러 왔다. 영감요 현주일 다친다고 영감 보러 왔구매. 김장희 할머니의 남편 박지원은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탑 아래 위패 봉헌관에 안장돼 있다. 영감 내 왔구매. 오늘도 사진 속의 남편은 24살 꽃다운 청년의 얼굴로 아내를 만난다. 짧았던 결혼 생활이지만 깊은 정과 따뜻한 미소로 어린 아내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던 남편.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밀려올 때면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러 이곳에 온다.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이지만 84세 아내에겐 함께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남편은 이병 박지원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
이곳에 남아있다. 영감요, 저 아들, 손지 모두 어디든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갈수록 깊어져만 가는 그리움. 이제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63년이나 기다리도 오시지도 않아. 이름 내자도 이름도 없고 어디든지 아들, 손지들만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을 그리며 살아온 아내의 서러운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는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싸우다가 사망했지만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 4천 명의 병사들. 이들 모두에게는 애끓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온 가족이 있을 것이다. 영감이요, 이름이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전부 다 했어도 박지호가 없대. 김장희 할머니가 깊은 한숨 속에 꼼꼼히 살피는 것은 6.25 전사자 묘역의 묘비다. 6월달만 닿지만 혹시나 이름이라도 있는가 싶어요. 내가 여기 자주 오는데. 남편의 유해가 이곳 현충원에 묻히는 걸 보는 게 김장희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63년이 돼도 묘도 없고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이걸 국방부에 가가지고 이걸 보여주는데 큰 창고에 한 창고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 살아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그냥 뭐랄까 위에 떨어. 김장희 할머니에게 남편의 유해 찾기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숙제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가는 길. 경북 칠곡의 다부동은 1950년 9월 김장희 할머니의 남편이 전사한 곳이다. 유학산과 다부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다부동 전투는 일대에서 죽거나 다친 아군이 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다. 위관과 다부동을 잇는 방어진을 치고 55일간 이어졌던 다부동 전투. 이때만도 3,500명의 아군이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지켜냈다. 다부동 전적 기념비는 그 여름에 치열했던 전투에서 산화하고 부상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됐다. 63년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곳. 끝내 돌아오지 못한 남편 대신 당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만났다. 할머니 저 주인을 이어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몇 사단 몇 년대 몇 부대에 있었는 거 그거 아십니까? 부대는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모두 한 모아가지고 칠곡 가산에서 전사했다 소리만 들어. 조남이 누구시라고 했지요? 천어 김 아니 박지원 주인 성함이에요. 박지원 어디로 가시십니까? 어디 가요 훈련 받으시면은 전선 못 해가 묵고 간다 했카미 모두 형제간에 저염을 해가 묵는데 퍼뜩 묵고 안 간다고 막 뭐렇게 해. 그래도 저거는 왜 압니까? 시집을 쌓니까. 우리 친구들이 후퇴 해가 내려오면 박지원이는 죽었다. 수리탕 맞아가지고 죽었다. 전쟁의 포성은 오래전에 멈췄지만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를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는 남편의 전우들. 이들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했을 남편의 흔적을 찾아서 김장희 할머니는 명각비가 있는 곳으로 간다. 제가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명각비는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병사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다. 구국용사 충원비 옆으로 빽빽히 적혀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 속에서 김장희 할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찾는다.
그러나 수많은 이름 속에서 박지원 이병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 동력동 그 추원탑 안에는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없다고 해서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여기는 자기 가족들이 신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자꾸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6월이 없어가지고 6월 찾으려고. 그 6월은 94년도에 그래 했는데 95년도에 하관식을 할 적에도 DNA 검사를 하라 소리를 저도 못하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54단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왜 DNA 생각이 안 났는지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무명용서 묘지는 명각비 바로 옆에 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유악산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발굴한 259부의 유해를 합장한 곳이다. 저렇게 작아도 저기에 수백 기를 모셔놨습니다. 그 유해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모셨는데 예. 혹시라도 여기 모신 중에 유해가 참 박지원 그 아주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63년을 기다려온 남편이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일까? 김장희 할머니는 마음이 착잡해진다. 잔디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한 무덤이 김장희 할머니의 발걸음을 막아세웠다. 63년이 지내도 맨날 기다리고 오늘 와보니까 여기 계신다고 그래. 이 속에 영감님 계시지 싶어가지고 내가 풀도 뽑고 왜든지 잘 있으면 아들 많이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편안히 저기 시스.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살아온 지 63년. 김장희 할머니의 긴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